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스트 기초학부에 소속돼 있는 김동균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디지스트 코어 렉처에 대한 렉처로 초대되어서 강의를 맡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디지스트 코어 렉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2021년부터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는 주도적인 학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처음 시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첫 번째 렉처러로서 세포 생명 현상, 셀바이올로지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 렉처러인 만큼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LMS 혹은 안내가 되겠지만 디지스트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고 또 따로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파일들은 디지스트 구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데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셀프 인트로듀스 하는 시간을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지금 디지스트 언더그래주얼 스튜던트에 해당하고 4학년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디지스트에 전공이 없었기 때문에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희망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학부생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고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탐구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리서치 인터레스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셀 시그널링이나 아니면 셀 인터랙션, 셀룰러 다이나믹스 혹은 인트랙토믹스 같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픽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컨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입력을 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컨택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또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더 셀이라는 세포 생물학의 어떤 표본 같은 책이죠. 이 표본 중에 하나인데 이 표본 중에 하나인 이 책을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게 생명현상의 특성이라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세포생물학이 학부생들이 배우는 가장 처음 접하는 어떤 생물 전공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물이 무엇인가, 도대체 생명 현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생물을 공부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 현상의 특성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생명 현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질 대사를 하고 항상성, 호메스테시스,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환경에 대한 적응과 진화 이런 캐릭터리스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실제로 세포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세포인데 이렇게 생긴 것이 세포인데요. 이 세포라는 것이 또 하나의 생명체 특성으로 구분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일부 바이러스와 같은 예외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생물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명제는 현재까지는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우리 인간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인간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있죠. 상피세포, epithelial cell, red blood cell, muscle cell, 뉴런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티슈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슈가 모여서 특정 펑션을 하는, 특정 기능을 하는 기관이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예를 들어서 순환계, 아니면 배설계,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기관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방금 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셀 티어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티어리는 말 그대로 세포 이론 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어로는 잘 쓰이지 않고 그냥 셀 티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설, 세포 이론의 경우에는 뭐냐 하면 여기 나오죠. 모든 오르가니즘들이 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냥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명제와도 일치하죠. 그리고 두 번째, 셀이 그 오르가니즘의 어떤 오르가니제이션 혹은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베이직 유닛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는 생명체를 이루는 단위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셀들은 그 미리 존재하고 있었던 세포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지 않고 있던 것이 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만족한다. 이것이 셀 티어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포생물학, 셀 바이올로지는 이 셀 티어리를 시작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셀을 애널라이징 하는 방법, 그리고 모레큘을 애널라이징 하는 방법, 또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애널라이징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을 애널라이징 하는 방법인데요. 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셀을 분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분리를 하는 것을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솔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 파워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 현상과 관련된 연구실에 가거나 실험을 하게 되면 이 프로토콜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피부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피부 조직의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에피셀리얼 티슈가 있고 밑에 베이설 라미나, 커넥티브 티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이 사이에 뭔가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그 티슈에서 셀을 떼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 세포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기도 끊어줘야 되고, 여기도 끊어줘야 되고, 여기도 끊어줘야 되고, 다 끊어줘야 되겠죠?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앞쪽에 표시되었던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adherence junction이라고 하는 그 정션의 구조인데요. 이 정션은 카드에린 다이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드에린은 그냥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에린이 다이머, 그러니까 두 개가 모여서 뭔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두 개가 모여서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면 세포와 세포 간의 연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카드에린이고요. 카드에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사이사이에 엑스트라셀룰러 파트에 CH2 플러스 이온, 칼슘 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칼슘이 저기 왜 붙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칼슘이 없을 때는 얘가 꼭 시든 풀처럼 이렇게 밑으로 축 처져 있어요. 축 처져 있으면 결국에 페어를 이뤄야 할 녀석과 손을 잡지를 못하겠죠. 우리도 일단 상대방이 있고 손을 잡으려면 손을 이렇게 뻗어야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녀석도 곧게 뻗어야지 다이머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뻗게 해주는 녀석이 바로 이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이 사이에 결합하게 되면 이 카디오인이 빳빳해지면서 비로소 다이머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를 어떻게 아이솔레이션 하느냐. 이 세 가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트립신을 넣어주고, 콜라제네이스, EDTA를 넣어주면 됩니다. 트립신은 뭐냐? 트립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아르지닌과 라이신 뒤쪽을 특이적으로 가수분해해주는 단백질 분해 요소, 펩티데이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효소이고, 이 녀석을 처리해주게 되면, 방금 말했던 이 카디오린과 같은 결합 단백질들을 분해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트립신에 의해서 분해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 결과 세포 결합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콜라제네이스. 이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콜라겐 분자를 내 펩티드 결합을 끊어주는 효소예요. 근데 이 콜라겐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콜라겐이 어디에 있냐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콜라겐이 있어요. 얘들을 끊어주게 되면 결국에 이
마당막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커넥티브 티슈 전체가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특징, 그 모이어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세포를 더 잘 분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지네이스를 사용해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EDTA가 중요한데 EDTA는 일종의 킬레이터예요. 여기 뭐 킬레이팅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킬레이터는 뭐냐면 일종의 그 아이언 트래퍼 혹은 뭐 메탈 트래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EDTA는 특별히 이 CA2 플러스를 킬레이팅하는 그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해서 고리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하게 되면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떠올려 보신다면 이 C2 플러스가 프리하지 않게 존재할 때 이제 카디올린이 빳빳하게 있지 못하겠죠. 그 결과 세포 결합력이 약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로 세포를 아이솔레이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그 방금의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세포를 일단 뭐 아이솔레이션 하는 건 알았는데 그 각각의 세포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뭐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그 FACS라고 그 부르는 방식인데요. 혹은 뭐 Flow Cytometry, 유세포 분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유세포 분석법은 그 플로우죠. 뭔가 흐름이 있는데 이 유체의 흐름을 타고 세포가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셀들을 소팅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세포들이 진짜 하나하나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셀들은 이쪽으로, 어떤 셀들은 이쪽으로 가죠.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어떤 특정 셀들을 표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특정 셀들만 소팅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걸 하는데 이 안티바디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렉트 스테이닝을 하게 되면 특정 세포에만 이렇게 세포막에 안티바디가 붙게 되고요. 붙게 되면 이제 디텍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뭐 레이저가 통과를 할 것인데 이 레이저 빛에 의해서 여기 안티바디에 태깅되어 있는 플로레센트 몰레큘이 이제 딱 빛을 받으면 에미션을 하게 되겠죠. 그 에미션 되는 정도를 디텍터로 측정을 하면 아, 지금 레이블링이 된 세포가 통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았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 이럴 수도 있는데 알았으면 그냥 알고 치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너 있네 하고 통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우 그림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는 특별히 이 특정 그 레이블링된 세포가 여기 있다 하면 밑에서 그 세포를 마이너스 찰지로 차징을 시켜주게 됩니다. 차징을 시켜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밑으로 갔을 때 여기 그 전극이 그 마이너스 2000V, 뭐 마이너스 2000V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시 마이너스 찰지를 가진 세포가 이쪽으로 이제 휘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할 때와 비슷한 원리로. 한편 그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세포는 뭐 플러스 차징을 시켜서 이쪽으로 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그리고 이 두 녀석들이 다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덩어리진 세포들의 경우에는 그 찰지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중간 쪽으로 이렇게 솔팅이 되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셀을 뭐 아이솔레이션도 했고 솔팅도 했으면 이제 키워야 되겠죠. 컬처를 해야 될 것인데 이때의 컬처 방식을 인비트로 셀 컬처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면 좋은 용어가 있는데 인비보, 인비트로라는 그 두 가지 용어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을 보다 보면 계속 나올 테니까요. 그 지금 그 기회가 되실 때 외워놓는 게 외우고 또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비보는 사람 내에서 생체 내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한다. 그럼 우리가 인비보로 관찰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인비트로는 뭐냐? 세포 외에서 실험실 환경에서 뭔가를 관찰할 때 인비트로로 관찰을 하고 분석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세포를 밖에서 이 패트리 디쉬에 막 키우고 하잖아요. 그건 결국 인비트로인 거죠. 그래서 인비트로 셀 컬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primary culture, secondary culture, immobilized cell line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라이머리 컬처는 말 그대로 세포에서 어떤 조직 부분을 떼내서 아이솔레이션 하고 바로 이렇게 그 패트리 디시 같은데 혹은 뭐 아예 컬처링을 할 수 있게 제작된 통에다가 컬처를 만들게 되는 것을 그 나타내주고 있고요. 뭐 이런 방식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고
근데 이게 세포가 계속 자랄 수가 없어요.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자라고 나면 이렇게 포화가 되게 됩니다. 포화가 되면 옮겨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들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룸에 한 두 사람이 살 때는 괜찮지만 거기에 50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집을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이 secondary culture입니다. 그 secondary culture는 또 굉장히 또 이게 무조건 해줘야 되는 스텝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때 그 primary culture를 해서 contact inhibition을 받게 된 이 녀석의 일부를 다른 그 널널한 petri dish로 옮겨주는 작업을 subculture, cell passage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계대배양이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꼭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세 번째로 셀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 라인 하면 뭐 세포 줄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세포가 대를 이어서 계속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셀 라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 셀 라인은 불멸화된 세포예요. 그래서 immobilized 셀 라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불멸화를 어떻게 시키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근데 그 중 하나가 또 여기 바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노화를 하고 죽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 크로모솜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뭐 교양 수준에서 굉장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억제해주면 immobilized 셀 라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억제하냐? 어떻게 억제하냐면 이 텔로미어를 연장시켜줄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예요. 그래서 텔로머레이스를 이용해서 텔로미어 익스텐션을 시켜주면 셀룰러 이모탈리티가 이제 유발이 되면서 세포가 셀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예 그냥 어떤 이런 셀 사이클이 있을 텐데 셀 사이클에서 지원기에서 스탑하도록 해버려서 G0기로 빠지게 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캔서 커징 에이전트가 있는데 아예 세포에 어떤 캔서러스한 엘리먼트를 추가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세포를 캔서러스하게 만들어서 뭔가 불멸화를 시켜주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에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세포는 우리가 원하는 뭐 핵심적인 특성은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진짜 관찰하고 싶은 세포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병을 진짜 단단하게 만들었다. 강철 물병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처음 물병이랑 모든 성질이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애초에 얘를 단단하게 강철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포가 원래 유한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이모빌라이즈 시켜버리면 원래 세포랑 과연 같은 건가? 이런 의문점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의 용이성을 위해서 다들 이모빌라이즈 셀 라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도마 셀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도마 셀 라인은 이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이브리도마, 뭐 하이브리드, 뭐 이거를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 이게 생각나시면 참 좋을 텐데 네, 다음부터는 이게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셀 타입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셀 타입을 서로 적절히 믹스를 해주고 특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셀이 융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완전체로 융합된 좀 징그럽죠. 네. 그래서 이런 융합된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셀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하이브리디제이션, 뭐 하이브리도마 셀 라인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뭘 만들어주는 거냐, 이거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보시면 differentiated normal 셀이 있어요. 그래서 분화된 normal 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브레인 랩실에 들어가서 뉴런을 컬처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differentiated 뉴런 셀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마우스 튜머 셀과 이걸 믹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헤테로캐리언이 형성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핵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하이브리도마 셀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래 differentiated normal 셀의 특징을 가지면서 튜머 셀의 특징도 가져서 이게 불멸화가 또 되게 되는 그런 아주 브릴리언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프로테인을 퓨리파잉 하는 방법입니다. 프로테인을 퓨리파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걸 위해서는 세포 안에 프로테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깨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용어를 이제 셀 라이시스, 세포를 깨준다라고 해서 셀 라이시스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피지컬리 깨줄 수도 있고 케미컬리 깨줄 수도 있는데 피지컬리는 뭐 오스모틱 셔크 같은 걸 줘가지고 삼투압 스트레스 같은 걸 주는 거죠. 삼투압 샥을 줘서 깨트린다든지 아니면 케미컬리 뭐 디터전트 같은 걸 이용해서 막을 녹여버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셀 호모지네이트 혹은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세포 안에 있는 어떤 그 물질들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물질들 중에 또 단백질을 걸러내야 되겠죠. 그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센트리퓨게이션, 원심분리입니다. 원심분리기를 아마 뭐 다들 뭐 만져보시거나 혹은 보셨을 텐데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축이 있고 윙윙 돌아가면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분리가 되는 방식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각도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이건 fixed angle 그 centrifugation이라고 하고 여기처럼 이렇게 뭔가 붕붕붕붕 떠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팔이 이렇게 있고 힌지가 있는 이런 그 구조를 스윙 버켓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스윙 버켓이죠. 그 돌지 않았을 때는 요 밑에 있다가 확 돌게 되면 이 위쪽으로 가서 90도 간격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센트리퓨게이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그 돌리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트리퓨걸 포스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때 처음에 아주 약한 속도로 원심 분리를 하면 그 요런 그 사이토스켈레톤, 홀셀, 뉴클레아이 같은 녀석들이 먼저 아이솔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속도로 하면 마이토콘드리아, 라이소솜, 페록시솜 같은 게 아이솔레이션이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빨리 하면 마이크로솜, 스몰 베시클들이 얻어지게 되고 그거에서도 얻어지지 않은 녀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그 슈퍼네턴트와 뭐 슈퍼네턴트 형태로 얻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그 very high speed로 센트리퓨게이션을 돌려서 심강을 시켜서 펠렛을 얻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녀석은 뭐 라이보솜, 바이러스, large macromolecule 같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방금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센트리퓨게이션이 사실은 능사가 아니에요. 뭐 능사가 아니라기보다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그 복잡하게 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 뭐 이렇게 말하면 저도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네,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센트리퓨게이션을 할 때 세디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세디멘테이션을 하는데 이때 density gradient를 만들어주게 돼요. density gradient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velocity sedimentation이 있고 equilibrium sedimentation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velocity sedimentation의 경우에는 이거 왜 하냐, 이거 왜 하냐면 자, 왜 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이 수크로스 그레디언트를 여기 OSC 20%로 이렇게 만들어둬요. 그 상태에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침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슈크로스가 설탕이잖아요. 굉장히 끈적끈적하단 말이에요. 그 설탕을 물에 녹여보신 분들 이렇게 막 그 뭔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리고 설탕이랑 비슷한 뭐 엿당 뭐 이런 것도 그 뭐 부모님 그 어머니 뭐 요리를 하실 때 이렇게 보면 그 굉장히 이렇게 끈적끈적한 뭔가 물질들이 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들어있는 역할은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끈적끈적하면 뭐가 좋냐? 그냥 물에서 회전시켰을 때보다 속도 차이가 훨씬 많이 나죠. 그래서 큰 녀석들은 진짜 안 가라앉고 그리고 작은 녀석들은 엄청 빨리 가라앉는 거죠. 이런 차이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벨로시티 세리멘테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퀄리브리엄 세리멘테이션 뭐냐? 이거랑 똑같은데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슈크로스 그레디언트의 뎁스인데요. 여기는 5에서 20%. 근데 여기서는 20에서 70%가 되겠죠. 어, 왜 이렇게 해주냐? 여기서는 진짜 샬로우한 그 density gradient를 만들어줘서 그냥 일단 다 가라앉긴 하는데 속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프랙션을 나눠서 분류하게 되는 거고요.
equilibrium sedimentation의 경우에는 침강을 하다가 자기와 등 밀도가 되면 거기서 이제 스탑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돌려도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특정 이 레이어를 분리를 함으로써 특정 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velocity sedimentation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equilibrium sedimentation은 그 부력에 따라서 그냥 뭐 부력에 따라서 그 밀도에 따라서라고 볼 수 있겠죠. 밀도와 부력에 따라서 분리를 시킨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여담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UGRP 그 학부생 연구 참여를 할 때 그 디지스트 김민석 교수님 밑에서 1년 동안 배웠었는데요. 그때 이 센트리퓨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기술들의 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내가 진짜로 그 캔서셀을 디텍션 할 수 있는 뭐 디바이스를 개발하거나 뭐 엑소점을 디텍션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좀 뭐 더 임프루브를 해보고 싶다 하면 김민석 교수님 밑에서 UGRP 혹은 그 연구 참여를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김민석 교수님은 디지스트 뉴바이올로지 전공 소속에 계십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